비행기와 제트 여객기를 보면 무한한 경외심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가끔 비행이 무서워요. 특히 오래된 비행기를 타야 하는 때는 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비행기의 나이를 알 수 있고 항공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많은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낡은 비행기는 시차 적응과 전반적인 편안함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선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비행하는 동안 내부의 공기는 매우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 계속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눈이 가려울 수도 있어요. 비행 다음 날에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것 말고는 낡은 비행기라고 해서 새 비행기보다 더 잘 날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물병과 보습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차이가 심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일반 상업용 비행기의 노년은 약 24년쯤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낡은 비행기라도 수리하는 방법이 있는 한 큰 위험 없이 비행할 수 있어요. 문제는 노후 비행기는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비싸고 중요한 무언가가 망가져서 낡은 비행기를 수리하는 것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비행기를 제작하고 구입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27년에서 30년 사이에 모든 비행기는 불가피하게 은퇴를 앞두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행기가 어느 사막에서 녹슬고 무너지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후 항공기 해체 서비스가 기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일부 오래된 비행기에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부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해체 서비스의 덕을 보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외 부분은 보통 폐기되고 재활용됩니다. 선택한 항공사 페이지에서 항공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항공편의 코드화된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특수 서비스 또는 앱이 있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비행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모든 비행을 감시하는 지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의 역사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사는 중요한데 비행기의 노후 정도는 운행 중에 통과하는 가압 주기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노후가 더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라고 해서 더 자주 비행하는 비행기보다 더 빨리 노화되진 않습니다. 어떤 비행기들은 선실 입구 근처에 표지판을 매달아 놓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지거나 일종의 화재 보호막으로 덮여 있을 거예요. 이 표지판은 비행기의 일련 번호와 때로는 생산 날짜를 포함한 비행기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죠. 여기에 생산 날짜가 있지 않더라도 일련 번호로 비행기 나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비행기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낡은 좌석이 있을 거예요. 바닥 카펫도 너덜너덜할 테고 벽도 누렇게 색이 변하고 아마도 어떤 천장 패널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 가보세요. 재떨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오래된 거라는 표시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비행기를 보게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상업용 비행기는 정기적으로 비행 사이에 여러 건강검진 절차를 거칩니다. 특수 초음파 시험을 포함한 검사까지요. 초음파 광선이 동체를 스캔해서 결함과 균열의 여부를 감지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항공 편명은 무작위로 보이지만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처음 두 글자는 항공사의 코드입니다. 다음에는 번호가 나오는데요. 홀수일 경우 비행기가 서쪽 또는 남쪽 방향으로, 짝수일 경우 동쪽 또는 북쪽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보통 숫자가 짧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으니까요. 악천후나 난기류가 가장 무섭지만 조종사들은 상승기류를 더 염려합니다. 가열된 지면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분출되어 비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항공사에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아침에 출발하는 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직 지면이 가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안전이 비행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비행기의 조종사들은 결코 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시간에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둘 다 탈이 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한 명의 조종사가 음식을 먹고 1시간을 기다려 별 탈이 없으면 다른 조종사도 음식을 먹습니다. 안전은 별로 걱정되지 않지만 비행 중에 항상 추위를 느낀다면 비행기 뒤쪽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원한다면 앞쪽 좌석을 선택하세요. 가장 안전한 좌석은 각 비상구 주변 5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약간 구부러져 있고 흔들립니다. 이를 막기에는 공기의 속도와 압력이 너무 크지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향을 덜 느끼고 싶다면 비행기 가운데 날개 가까운 곳에 좌석을 예약하세요. 가장 안정적인 곳이죠. 하지만 바깥을 너무 많이 내다보지 마세요. 날개도 구부러지지만 완전히 정상입니다. 안전벨트 표지판이 좌석 위로 깜빡이기 시작해도 걱정하지 말고 안내대로 하세요. 하지만 비행기 승무원을 위한 신호가 나타나면 비행기가 곧 흔들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조종사들은 대부분 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아무도 그런 상황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에 더 완곡한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흐린 지역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실제로는 조종사가 밖을 전혀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른바 에어포켓이라는 것도 앞으로 닥칠 난기류를 알리는 초기의 흔들림을 가리키는 절제된 표현이죠. 노트북은 비행기에서는 불청객입니다. 전자기 장애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극한 상황에서 무거운 발사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크기가 커지고 있는 휴대용 게임기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는 조종사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후에 호텔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중 일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음날 또 다른 긴 근무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더라도 말이죠. 네,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